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김민섭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4학번 김민섭입니다. 네, 24학번이요? 네, 24학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네, 이제 2학년 올라왔습니다. 예. 19 출판사입니다. 함초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19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함초롬입니다. 네, 19살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나오신 그 민섭 씨랑도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학번을 제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초롬 대표님 앞에 책이 쭉 쌓여 있는데 예.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지금까지 출판사 운영하면서 펴냈던 책들인데요. 네, 잠깐 시간을 네, 주시면 네, 시간 드릴게요. 이건 저번에 이제 방송 때 잠깐 소개해 주셨던 10월 혁명 그 책이군요. 광화문 집회 다룬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 레이건 11이란 책은 조국 백서랑 이제 붙어서 1위를 했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이고 예, 또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그 진중권 김경률이 썼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기회주의자들이 썼던 그 책과 붙어서 이것도 교보문고 정치사회 1위를 했던 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 제조기시네. 이렇게 3권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초판도 못 팔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책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만드셨으면 네. 출판사가 큽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직원이 이제 말단 직원부터 대표까지 저 혼자 다 합니다. 1인 출판사시구나. 예. 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1인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해서부터 정말 이 마케팅까지를 혼자 하는데, 물론 인쇄는 인쇄소에 맡기고 뭐 또 이렇게 디자인은 디자인한테 맡기곤 하지만, 그러나 출판사 자체는 이제 혼자서 꾸려 나가는 예. 그런 1인 출판사를 하시는군요. 네. 그 책 한 권만 주세요. 예. 선전해야지. 네.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품절이어가지고 예. 이 아, 책만- 품절이에요? 예, 품절이- 베스트셀러를 했는데. 네, 지금 급하게 제세 들어갔는데 지금 품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10월 혁명. 이게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이제 정리한 책이죠. 네, 안에 사진들도 이제 있고요. 컬러 사진. 제 사진도 있나요, 혹시?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10월 혁명입니다. 네. 우리 김민섭 님은 서울대에서 시국선언 주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 시국선언이 이제 12월 3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나서 네. 12월 5일에 학생의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광장에 2,000명이 모여서 12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학생회가 네, 총학생회가 서울대 주도해서요. 총학생회가 주도해서.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광풍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이제 점차 진실이 드러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계몽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학교 내부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한남동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시국선언문도 작성하고, 이제 대진현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네. 그렇게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은 12월 5일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냈는데 네. 지금은 하나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것이 학생들이 상당히 파급력이 사회적으로 큰데 그런 12월 5일 날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책임지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마치 어린아이가 흐트려 놓은 장난감을 수습하는 어떤 부모의 아하.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부끄러운 선배들을 대신해서 네. 사과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부끄러운 선배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 정말 손꼽을 수 없이 너무 많은데요. 네. 특히 현재 8명 중에 7명이 서울대 출신일 정도로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은 서울대인들이 지금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 제가 요즘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아니면은 의리인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솔직히 저는 제일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까지 밀어준 그런 은인을 이렇게 등에다 칼을 꼽는 그런 행위는 정말 저로서도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 않고 계엄 당시 민주당의 말을 믿었던 그런 모습들이 예. 상당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딱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일 부끄러운 선배는 한동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초롬 대표님은 이제 한여종 나오셔서 이 대중문화 쪽으로도 활동을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출판사도 직접 하시고. 네. 근데 왠지 대중문화 예술계가 좀 너무 좌편향돼 있다. 종북주사파에게 많이 오염이 돼 있다. 예. 뭐 별로 뭐 내용도 없이 개념 정치, 개념 연예인 하나 붙으면은 막 출연료 개런티가 올라가고 막 네. 여기저기서 불러오고 막 예능에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용기 있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저희가 시국 선언을 이번에 하면서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과정도 쉽지는 않았고 또 지금도 학교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극소수의 돌출 행동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술학교인데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예술가답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 아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온갖 예능 MBC부터 시작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뭐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지금 그 세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문제 의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이걸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수많은 한국 영화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반일 영화 광풍이 불다가 지금은 훅 꺼졌는데 저는 그 건국전쟁이 그 두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성공적으로 이제 파묘랑 똑같은 날에 그 상영관을 열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그 반일 서사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파묘 이후에 그렇다 할 반일 영화가 딱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의미한 행보들이 이쪽 진영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문화가 갖는 힘이 있잖아요. 네. 특히 영상 이미지가 갖는 강력한 그 소구력에 예. 그 공산당이 일찍부터 그 천착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100년 전에 소련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치 네. 그게 대세인 것처럼. 예. 그래서 저희 영화학교를 입학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소련 영화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전함 포템킨 같은 에이젠슈타인의 이런 혁명 영화들을 보여주고 영화가 어떻게 선전선동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주입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영화 그 동맹을 결성했던 프랑스의 영화 감독들 영화를 차례대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갖고 있는 혁명적 특성에 좀 지나칠 만큼 좀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게 네. 저희 학교 영화 커리큘럼이었고요. 예. 또 북경 전형학원이라고 북경 영화학교랑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중 워크숍이라고 해서 모든 재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중국의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이런 커리큘럼도 있었고 중국은 우리나라랑 그 문화 교류 협약을 맺을 때 이념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진 기술만 배워가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고 해요. 예,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받아줘서 중국 영화학교랑 그렇게 교류를 계속 또 해왔고, 예, 그런 학교 생활을 예, 그렇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평론 책들 또는 영화와 관련된 영화학 그걸 보면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전함 포템킨이에요. 네. 뭐 몽테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네,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이 그 좌파 영화의 그 주입이 네.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통령돼 왔어요. 수십 년 동안. 네. 예.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뭐 제작진이 되고 뭐가 되니까 당연히 그게 그냥 영화인 줄 알고 하는 거지. 네. 하여튼 뭔가 좀 정말 전면적인 그 문화혁명, 우리식 문화혁명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도 영화인을 일컬어서 영화 노동자라고 부르게 하고요. 네, 우리는 노동자다, 약자다 이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민섭님 어떠세요? 실제로 우리 1230 세대들은 이런 아주 상투적인 좌파 영화의 영향으로부터 그렇게 좀 자유롭지 않나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긴 했어요. 아하. 그래서 약간 그 잔상이 그 계엄 때 이제 떠오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되게 이상한 느낌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서울의 봄 그 촬영 감독님이 네.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아. 그분이 이제 비트부터 뭐 서울의 봄 이렇게 정우성 나왔던 그런 영화들을 주로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또 파묘 그 촬영 감독도 저희 학교 분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한국 영화의 스태프들 중에 이제 메인 스태프들은 저희 학교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은 없지만 자꾸 그런 게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시는 돈이 거예요.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좌파 영화는 대충 만들어도 엉터리로 만들어도 기본 관객 수라는 게 있나 봐요. 예, 지금은 많이 꺾이긴 했는데 불과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책도 비슷하죠. 예, 너무 비슷한데요. 좌파 책들은 그러니까 좌파라고 굳이 낙인 찍지 않아도 그 서점에 진열된 책들 중에 한 80% 정도가 어떤 특정 좀 치우쳐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예, 근데 문재인이가 뭐 허접한 쓰레기 같은 거 하나 쓰면은 어쨌든 몇만 권이 나가. 예. 그 문재인 평산 책방에 오는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절반이 중국인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놓고 운명도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민섭님은 이제 학생이신데 네. 학교 현장 교육계는 이런 문화적 좌편향이나 또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자각이 되나요? 근데 솔직히 제가 경험하기에는 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선생님과 학생이 상하구조 관계이니까 선생님의 영향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기억했을 때는 예를 들어 시험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변호인, 뭐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화려한 육아 막 이런 것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그런 것만 노출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좌편향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좀 절실하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민섭님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교육학과 출신, 교육학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때 전교조의 그런 만행들을 정말로 여실히 경험한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한민국 교육, 좌편향된 교육을 다시 좀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특히 역사에 있어서도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구국의 대통령 박정희, 구국의 대통령 전두환 그리고 계몽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알고 그거를 또 다음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초기에 이 4대 출신들이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계를 장악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을 장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4대 출신, 서울대 4대 출신들이 쫙 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교육계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정교조 핵심들이 그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우리 김민석 군은 김민섭님 같은 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못했으니까 죄송한데
아닙니다. 해내셔야지.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토요일이라 저희가 집회 나가기는 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어렵게 시간 내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듣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쭉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함철호님. 네.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국선언을 하면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연극원, 음악원, 전통예술원 그리고 저까지 해서 영상원 이렇게 4명인데요. 이 4명만 있어도 솔직히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서부지법에 잡혀갔던 청년들한테 이제 이 서울대 그 김민섭 군이 그 이제 몸담고 계시는 트루스 포럼에서 책을 선물했는데 성경하고 천모역정하고 또 제가 출간한 레이건 11 이렇게 3권을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여기 있는 것 같다. 이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다음 주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이 되는 날인데 맞아요. 네, 저희 청년들이 또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화장까지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몇 시에 해요? 10시부터 진행하고 10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정말로 서울대가 많이 작용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구국적 신념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솔직히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다 저희의 그런 경험과 그런 성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용감히 해내고 있는데 끝까지 많은 격려와 그런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26일 3월 26일 네, 맞습니다. 10시부터 마련회 공원에서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네. 기념하는 집회를 하고 그 마련회 공원에서 걸어서 그저 한 7, 8분 정도면 이화장을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네. 그 이화장이 참 좋아요.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그 공사 중이었는데 조금 정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 이화장까지 행진하는 그리고 이화장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꽤 넓거든요. 예, 들어가시고 우리 이인수 박사님과 조혜자님이신가요? 예. 우리 방송 끝나고 연락처 드릴 테니까 네. 사전에 좀 연락 드리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마침 저는 3월 26일 11시부터 그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 그 묘소에서 이 4.19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몰이해를 반성하는 그런 이 선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 부분, 그 행사도 제가 좀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좀 취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3월 26일 날 우남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는 그런 선고가 이제 목전 앞에 두고 있는데 선고가 날 때까지 우리 절대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각 내지 각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초롬이죠. 네. 함초롬 대표님. 네. 지금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도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런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고성국 TV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9출판사가 지금 다른 책은 베스트셀러였지만 지금 이제 인쇄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서점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책은 시오령련 책입니다. 2019년 우리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기록 정리한 책이고 사진 자료도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함철원 대표님 그리고 김민섭 서울대학교 학생 김민섭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